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담아두고 그냥 삼키진 않으셨나요? 나 하나 참으면 그만이지. 나이 먹어서 얼굴 붉혀 뭐하나 하는 생각에 웃으며 넘겼지만 정작 내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어디 가서 모나게 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라고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 감정보다는 주변 평화를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버텨온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참아줄수록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더 쉽게 여기고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아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무조건 내 것을 내어주며 참는 게 아닙니다. 내 품격은 지키면서도 내 자리를 침범하는 무례함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화를 버럭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얼굴 붉히지 않고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우아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꾹 참았던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기분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할 말은 다 하고 대접받는 품격 있는 아주 간단한 대화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스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셔너 활용. 시청률이 40%를 넘었던 드라마 내 딸 서영이 기억하시나요? 천호진 배우가 연기한 아버지가 딸 서영이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도 퉁명스러운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사고 가슴을 치던 장면들 보면서 참 안타까우셨죠. 만약 아버지가 서영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독하니? 라고 쏘아붙이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앞에 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서영아, 애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데 내 말 오해 말고 들어줄래? 하고 말이죠. 본론은 똑같아도 앞에 애비 마음이라는 쿠션을 하나 깔아주는 순간 서영이의 차가웠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렸을 겁니다. 이처럼 말의 뼈를 깎아내고 부드러운 솜을 덧대는 기술, 그것이 바로 쿠셔너의 마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심리학 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갑작스러운 비판이나 요구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여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본론 앞에 긍정적인 맥락이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준비 언어를 단 3초만 사용해도 상대방의 수용도는 평소보다 45%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쿠셔너는 상대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도구인 셈이죠. 상대방이 내 말에 버럭 화를 내는 건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마음을 찔렸기 때문이죠. 이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쁘시겠지만 덕분에 늘 고마운데 같은 쿠셔너는 말의 뾰족한 칼날을 비단으로 감싸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늘 바르게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는 분들은 이 쿠션 없이 매번 돌직구만 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익한 말도 예의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독설이 된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말이고 친구를 위한 조언이라도 예의라는 쿠션이 없으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맞는 말 하는데 왜 다들 나를 피할까라며 속상해 하셨나요? 이제는 그 귀한 진심 앞에 짧은 쿠션 한 조각만 먼저 놓아보세요. 미안하지만이라는 한마디가 결코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품격 있는 승리이자 어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금빛 진심이 이제는 상처 없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나 전달법. 여러분, 오래전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한국 영화집으로 기억하시죠? 도시에 살던 손자 상우가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온갖 투정을 부립니다. 신발을 숨기고 요강을 내던져도 말을 못하는 할머니는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못됐니? 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슴에 손을 얹고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시거나 손자가 아플 때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의 안쓰러운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시죠. 만약 할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상대를 주어로 비난했다면 손자 상우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릴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본인의 상태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수준의 나 전달법을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심리학계의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주어를 너로 시작할 때 상대방의 뇌는 즉각적으로 공격을 감지하여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주어를 나로 시작하여 나는 지금 마음이 이렇단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는 상대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될 확률이 무려 60% 이상 높아집니다. 내가 비난의 칼을 내려놓고 내 속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줄 때 비로소 상대도 방어막을 내리고 내 진심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드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말투가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은 상대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싸울 준비를 시키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패턴입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늘 자식들과 멀어지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은 주어를 항상 너로 잡고 상대의 잘못만 들춰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느라 내 마음을 분노로 채우기보다 내 마음은 지금 이렇다라고 나의 소중한 진심을 먼저 돌보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범 선생이 강조한 내면의 뜰을 가꾸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화를 내니? 라며 서운한 마음만 쌓아오셨나요? 이제는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여러분의 소중한 속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너가 연락이 없으니 이 애비는 참 걱정이 되는구나라는 이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정직하게 건네는 것. 그것이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3초의 마법.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명작 영화 대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 말론 브란도는 누군가 무례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는 말을 해도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고 고요한 침묵으로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죠. 상대는 그 찰나의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거나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바로 맞서 싸우는 건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반격은 바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3초입니다. 그 짧은 침묵이 100마디 욕설보다 더 무겁게 상대의 무례함을 꾸짖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공격적인 대화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주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보다 약 3초 정도 침묵을 지킨 후 입을 여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확률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뇌는 예상치 못한 침묵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3초의 여유는 내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벌어줌과 동시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가장 우아한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황해서 말이 꼬이거나 같이 화를 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던진 감정의 낚싯바늘을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이건 내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극에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그 낚싯바늘을 물지 않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당황해서 민망해지는 건 무례한 말을 내뱉은 상대방입니다. 이건 참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승위불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말로 굴복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고요함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지혜입니다. 3초의 침묵은 바로 다투지 않고 이기는 어른의 공부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누가 툭 던진 말에 금방 얼굴이 붉어지거나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느라 밤잠 설친 적 많으셨죠?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새까지만 세어보세요. 그 짧은 3초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정을 뺀 객관적인 관찰법. 여러분,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부르의 명작 영화 카사블랑카 기억하시죠? 주인공 릭은 옛 연인 일사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결코 감정에 취해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의 눈물이나 원망 섞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게 관찰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의 말에 내 감정을 섞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라며 상대의 의도를 내 방식대로 넘겨짚기 전에 영화 속 릭처럼 잠시 멈춰서 일어난 사실만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커졌고 날카로운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고 현상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순간 상대가 쏜 감정의 화살은 나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추게 됩니다. 인지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을 받을 때
관찰과 평가를 동시에 처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일반인보다 40% 이상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 뇌의 이성이 활성화되어 상대의 자극적인 말에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그 말을 나를 공격하는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다릅니다. 상대가 지금 내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현상 자체만 관찰합니다. 상대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내 감정을 섞어 상처로 만들지 마세요. 관찰과 감정을 분리하는 습관만 길러도 세상 그 어떤 독설도 여러분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판단이 섞이지 않은 관찰은 인류지성의 최고 형태다. 누군가를 내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동안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날씨가 바뀌느라 얼마나 고단하셨나요? 이제는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여러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순 있어도 태양 그 자체를 바꿀 순 없듯이 타인의 거친 말들이 여러분이라는 금빛 가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하게 상황을 관조하는 대화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5번째, 과거 들춰내기.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부부 싸움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 그 일 기억 안 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말고 갑자기 먼지 쌓인 과거의 잘못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하면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상대방은 현재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려다가도 예전 일까지 끌어오는 모습에 질려버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죠.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일 뿐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뇌는 현재의 스트레스와 과거의 고통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대화의 본질은 사라진 채 감정적인 싸움만 남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해묵은 감정의 연쇄 폭발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서운함들이 쌓여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이성적인 판단력은 끝내 마비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들춰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내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 과거의 잘못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꺼내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하수의 대화법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지금 여기에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수정할 수 없으며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상대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어제의 나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나를 소중히 하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잘못으로 오늘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넉넉함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서운한 마음이 쌓여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상대를 몰아붙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그때 그랬잖아라는 말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이래라고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관계를 망치는 훈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꼭 이런 분들 계셨죠? 본인 일도 바쁠 텐데 굳이 내 자리까지 찾아와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나 때는 마리아라며 한참 동안 훈수를 두던 직장 상사들 말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분명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겠지만 고맙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지 하는 답답함이 먼저 앞섰을 겁니다.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보고 가르치려 드는 상향식 훈수는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여도 사실은 상대의 자율성을 뺏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저항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껴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조언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일방적인 훈수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이 아닌 반항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는 협력 관계를 50% 이상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조언에도 반드시 상대의 동의와 적절한 때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절 팀장의 훈수가 그토록 듣기 싫었을까요? 그건 그 대화에 존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라는 말 뒤에는 너는 나보다 미숙하고 틀렸다라는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조차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답을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고질병은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이 관계를 망치는 근원임을 이미 2500년 전부터 경고한 것이죠.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진짜 공부입니다. 사실 도움이 되고 싶은 진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때만큼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스승의 자리보다 그저 믿고 지켜봐주는 든든한 버팀목의 자리에 서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먼저 물어봐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날카로운 훈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7번째, 상대의 마음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 대한민국 상류층의 치열한 입시 전쟁과 인간의 욕망을 다룬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떠올려 볼까요?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아이와 내 아이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몰아붙이는 서늘한 비교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화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접합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 갔다더라. 누구 남편은 퇴직하고도 돈 잘 벌어온다더라. 걱정을 가장한 이런 비교의 말들은 상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 비교당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의 통증 중추는 신체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와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형성된 어른들 사이의 비교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유발하며 이는 대화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없으며 오직 깊은 상처와 반항심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를 하는 속마음은 사실 불안함 때문입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고 싶어서 혹은 내가 가진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저 사람처럼 좀 해봐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꽃과 같습니다.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들국화에게 왜 장미처럼 피지 않느냐고 다그칠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빛을 꺼버리는 일이며 대화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과 나누던 대화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상대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의 그 사람보다 오늘의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는지를 바라봐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잘 되라는 마음에 혹은 답답한 마음에 던졌던 비교의 말들이 상대의 표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비교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이 점이 참 좋더라라고 말해줄 때 굳게 닫혔던 상대의 마음은 비로소 봄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기분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할 말은 다 하고 대접받는 품격 있는 대화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동안 무례한 말에 가슴앓이하며 참아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당당한 자기 표현을 위한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할 말을 다 하고도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만큼이나 애썼다. 이제는 당당해도 된다라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대화가 날카로운 창이 아닌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라며 우리도 조금씩 더 당당하고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빛 마음이었습니다.